안녕하세요. 테레비토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총 4회 혹은 5회에 걸쳐서 저랑 같이 텐키리스 하우징 설계를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텐키리스를 하는 이유는 이 텐키리스 정도 하실 정도가 되면 다른 배열들은 뭐 같은 원리로 배열의 모습만 달리해서 충분히 제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인기가 많은 텐키리스, 또 이 텐키리스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텐키리스 배열로 한번 같이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모습의 텐키리스 하우징을 설계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은 뭐 설계의 한 방법일 뿐이지 모두 다 저처럼 설계하는 건 아니고요. 저랑 같이 만든 이 샘플은 당연히 샘플이기 때문에 타건 키감? 뭐 키감 같은 것들이 이제 검증되지 않은 그런 하우징이긴 합니다. 커스텀 키보드 하우징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렌더링 보면은 좀 그럴싸하죠, 그쵸? 렌더링은 그럴싸한데 제가 이제 그러는 거 보면 이걸 렌더링 한 게 방금 전에 보신 그 렌더링 파일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강판이 있고요, 상판, 그리고 하판도 보면 자체 경사를 자경이라고 부르죠. 그 자체 경사가 있고요. 볼트 홀들 또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보면은 계획 뭐 목차는 이렇습니다. 목차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식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하우징을 만들 건데 저걸 만들려면 먼저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보강판 만들어 보고, 세 번째 시간에 상판 만들고, 네 번째 시간에 하판 만들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에 이제 인벤트리 조립해 보는 거 있죠, 그렇죠? 조립해 보고 뭐 외형을 다듬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키감은 제가 보장을 못해요. 예. 그래서 지금 상식과 계획을 말씀드릴 차례죠. 그래서 제가 이런 파일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처음 보고 계신 이 모습이 그 스위치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뭐 스위치의 모습을 몰라서 설계를 못한다?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그쵸? 여기 스위치 모습 이렇게 생겼고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치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강판 있죠? 플레이트의 두께는 1.5mm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위치의 이 위치에서부터 여기 바닥까지 요 거리가 5mm예요. 그러니까 보강판의 밑면으로부터 PCB 기판 사이의 이 폭은 3.5mm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판은 1.5mm가 아니라 1.6mm 정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판 밑면으로부터 하우징 바닥면까지 여기에 3m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 3mm. 본 강좌에서는 안전빵으로 3mm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판 윗면으로부터 이 하우징의 벽이 얼만큼 올라와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보통 8mm 정도 올라오면 충분히 다 덮었다, 충분히 스위치가 안 보일 정도로 벽이 높이 올라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8mm 올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 위까지는 다 더해 보면은 17.6mm가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일단 측면 치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정면 치수. 지금 보시면 이제 키보드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쵸? 위에서 내려다 보고 키캡을 다 뽑았을 때, 키캡을 뽑은 상태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네 개가 따다다닥 붙어 있는 경우는 QWER이라든지 아니면 F1, F2, F3, F4라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쵸? 이랬을 때 우리가 키 피치 혹은 뭐 센터 투 센터 디스턴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키 스위치의 중심, 이 스위치의 중심과 바로 옆 칸에 있는 스위치의 중심 간의 거리, 즉 이 센터와 이 센터의 거리가 얼마냐 라고 하면은 4분의 3인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그래요. 그쵸? 여러분들이 혹시 뭐 특정 기판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 그 레이아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센터 투 센터 디스턴스, 키 피치 이게 얼마인지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판은 19짜리도 있고요. 어떤 기판은 19.05짜리도 있어요. 0.05mm 차이일 뿐이지만 가로로 키 개수가 쭉 길게 쌓이면서 저 끝에 가서는 0.1mm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쵸? 우리 하우징은 최대한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판의 센터 투 센터 디스턴스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판 지금 시점에서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판들은 센터 투 센터 디스턴스가 19.05mm예요. 19.05mm. 이거는 밀리미터인데 인치로 환산하면 4분의 3인치. 이 키 피치라는 게 보면 19.05mm죠. 그쵸? 이 키 피치라는 게 19.05mm가 뭘 말하냐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키 하나는 가로 19.05, 세로 19.05가 되는 이런 한 네모 칸의 영역을 차지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이 탭이나 캡슐락이나 쉬프트라든지 뭐 컨트롤 알트 이런 것들은 좀 키 사이즈가 다르죠. 그쵸? 그런 거는 제가 또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한 칸짜리 1U짜리 혹은 1X짜리라고 부르는 그런 키캡들은 19.05mm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서 이렇게 스위치가 가운데 한 칸을 차지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캡은 여기에서 오프셋 해가지고 0.5 정도 오프셋을 해볼게요. 요렇게 지금 이게 가로 대충 한 18.05 나오겠죠? 네. 가로 18.05 세로 18.05 요건 색깔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노란색 같은 걸로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키캡마다 좀 사이즈가 다르긴 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19.05라고 하는 정사각형 있죠? 이 정사각형에서 안쪽으로 0.5 오프셋에서 들어가면 오프셋 안쪽으로 오프셋 했을 때 생기는 이 라인, 이 노란색 라인이 바로 키캡이 차지하는 공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키캡들이 1U짜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놓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쵸? 이 밑에 그린 건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제가 1.25짜리 키캡이 있는 곳에 스위치와 설계 기준을 그려본 거예요. 세로는 똑같이 19.05고요. 가로는 이 19.05의 1.25배 컨트롤 키라든지 윈도우 키라든지 스페이스바 양쪽 옆에 있는 키들 보면은 윈키일 경우에 1.25U짜리가 7개가 박혀 있는 거죠. 그쵸? 그 1.25U 키캡 박혀 있는 모습을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로는 19.05, 가로는 19.05의 1.25배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모 직사각형을 그리시고요. 그린 다음에 여기 중심에다가 이 스위치를 얹어 놓으시면 아마 여러분이 쓰고자 하시는 그 기판의 레이아웃 도면 있죠? 그거랑 맞춰봤을 때 딱 일치할 겁니다. 이런 네모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저는 이렇게 그려요. 네모칸 REC 띄고 아무데나 하나 딱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가로는 1.25 그죠? 콤마 세로는 1 해가지고 뿅 그리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스케일로 해서 19.05배를 늘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센터를 잡아서 대각선의 중심이 직사각형의 중심이죠. 그쵸? 그래서 이 스위치를 하나를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저것도 이런 것들도 이 19.05 기준을 앞으로 우리가 설계 기준이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키보드를 가공한다. 특히 이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로 가공한다 라고 하면은 가공 장비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가공 장비의 특성. 여러분 뭐 CNC니 뭐 MCT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쵸? 밀링 머신이 어쩌고 저쩌고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요. 보시면 이렇게 뭐 내려오죠. 그쵸? 뿌악 하면서 회전하는 공구가 이렇게 소재를 파내려가는 식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엔드밀은 깊이 방향으로 파내려가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는 측면을 제작하는 도구예요. 측면. 보이시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계속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너, 요런 코너, 요런 코너를 라운드 진다고 표현하죠. 그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라운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형상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인코너 레디우스 안쪽 이게 콩그리칠 수도 있어요. 인코너의 레디우스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바깥쪽 여기야 사실은 이제 공구가 쓱 지나가고 쓱 지나가면 되니까 반듯하게 그죠? 이 튀어나온 놈이야 이렇게 반듯하게 직각으로 깎아낼 수가 있을 텐데 이 안쪽 구석탱이는 어쩔 수 없이 깎이지 못하고 이렇게 둥그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인코너 레디우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우리 키보드에도 키보드가 가공품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 부분이 네모 반듯하게 파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라운드를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필렛 라운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키가 있다. 예를 들면 이게 ESC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19.05짜리 정사각형 설계 기준이 있죠? 거기에서 바깥쪽으로 0.5로 오프셋 시켜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0.5를 오프셋을 시키고요. 설계 기준이니까 이거 제가 표시해 둘게요. 이렇게 설계 기준입니다. 이 마젠타 라인은. 그래서 이 설계 기준으로부터 0.5를 오프셋 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4개의 귀퉁이에다가 R2짜리 라운드를 주게 되면 이게 그리게 되면 키캡끼리의 간섭도 없고요. 보시면 이게 설계 기준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겠지만 그래도 그 키캡 아까 말씀드렸듯이 2보다 안쪽으로 0.5 들어온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닿지 않고 간섭 없는 그런 홀을 이렇게 파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 벽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설계 기준으로부터 바깥으로 0.5 떼신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인코너 레디우스는 R2짜리로 주면 좋겠다. 이거 R3으로 하게 되면 자칫 끝이 뾰족한 키캡들한테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R2로 해요. 그리고 이거를 0.5보다 더 크게 주면 더 안전빵이겠죠? 벽에 키캡이 안 닿고 더 안전빵이겠지만 대신에 좀 너무 비어 보인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키캡은 0.5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오프셋 0.5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키캡이 안 닿을 거예요. 아무리 뭐 스템이 헐렁헐렁하고 뭐 이 슬라이더가 유격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설계 기준으로부터 0.5 떨어지고 코너의 레디우스가 뭐 R2다 2mm 이 4분원의 반경이 2mm다라는 얘기죠. 그쵸? 2mm 정도 되면은 키캡 절대 닿을 일 없고 타이트하고 멋진 설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0.5를 바깥으로 띄웠을 때 또 한 가지 또 멋있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제가 아까 키캡은 이렇게 얘도 키캡 아닙니까? 그쵸?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대략 한 1 정도 이제 나올 거예요. 대략 이 폭, 키캡과 키캡 사이의 폭과 동일한 폭으로 이렇게 벽과 키캡이 떨어져 있다면 좀 일관적일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뭔가 하여튼 뭐 좀 몰라 하여튼 이게 제일 제가 볼 때는 되게 이뻐 보였어요. 하여튼 요렇습니다. 요거 이제 ESC 부분의 모습이에요. 요 예제고 똑같이 제가 F1, F2, F3, F4 있는 부분에 이 안쪽 벽면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똑같이 그린 거예요. 그쵸? 이 설계 기준으로부터 바깥쪽으로 0.5 오프셋 시킨 다음에 여기에 내 귀퉁이에다가 R2를 필렛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방향키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쵸? 방향키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프린트 스크린, 스크롤락, 포즈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딱 감이 오시죠, 그쵸? 여기서 0.5 오프셋 시킨 다음에 설계 기준으로부터 0.5 오프셋 시키신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인코너 레디우스는 R2로 해주시면 예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건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보강판은 이렇게 14x 14짜리 직사각형을 이렇게 14x 14짜리 직사각형
뻥꾸를 뻥 뚫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레이저로 따신다고 하면은 여기가 막 R이 0.3까지도 가능할 텐데, 그죠? 우리가 꼭 레이저로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혹시나 내 도면을 가지고 가공업체에서 이거 레이저 안 따고 그냥 내가 CNC로 가공하면 안 되나? 라고 했을 때,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굳이 무조건 레이저를 안 탄다, 무조건 레이저를 안 탈 수도 있다 라는 가정하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가공을 탄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인코너 레디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코너 레디우스 여기서는 1, R1짜리로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R1로 해도 전혀 스위치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0% 하우징이랑 60% 보강판 만들 때는 제가 여기 R을 0.3, 체리에서 0.3 정도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0.3으로 그랬었는데 R1로 그리셔도 돼요. 오히려 1로 그려놓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면을 가지고 레이저를 태울 수도 있고 가공을 태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R1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 그 레이저로 딸 때 가끔씩 그 레이저는 좀 오차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뭐랄까 치수가 짧아지거나 늘어나거나 뭐 한다 해야 되나?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서 레이저로 따놓은 거 가지고 스위치를 다 체결해 보면 가끔씩 좀 보강판이 우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씩 치수가 밀린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가끔은 무슨 가끔이야, 이 가로 길이 부분을 14.2mm로 주고 해도 됩니다. 대신에 조금 스위치를 타이트하게 못 잡겠죠, 그쵸? 근데 대신에 그 레이저로 딴 보강판이 다 조립했을 때 휘는 건 막아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차를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14 하시든지 한번 해보시고 망했다 하시면 다시 14.2mm로 새로 그려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설계 기준 아까 그 19.05 곱하기 19.05 그 정사각형 안에 센터에다가 이렇게 14 by 14짜리 네모칸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코너는 반지름 1짜리 레디우스 주시면 보강홀 완성이 되겠어요. 이 보강판 그러니까 조립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뚜따라 그러죠. 뚜껑을 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쑥 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네 귀퉁이를. 그런 걸 우리가 팬텀 보강판이라고 불러요. 그게 왜 팬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은 팬텀 보강판인데 뭐 그런 것도 뭐 인터넷에서 뒤져보시면 어떻게 그런지 많이 나와 있어요. 강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생긴 이런 거.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옆에가 안 비어 있어가지고 더 이쁘거든요. 스위치 해결했을 때. 그래서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열만 딸랑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테빌라이저가 주변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대략 이런 치수입니다. 이게 왜 11.94, 12가 아니고 11.94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1.94 정도 띄워가지고 이 센터 라인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3.5, 이쪽으로 3.5 해가지고 네모칸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라인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을 때에는 이 라인은 이 라인보다 1mm 정도 위에 튀어나와 거꾸로 얘기했다. 이 라인은 이 라인보다 옛날에는 이게 1mm 정도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15였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높이를 맞추고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대로 그리시면 보강판 스테빌라이저 있는 경우를 완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것도 있어요. 그냥 둘을 뒤집어 놓은 것일 뿐인데 밑에 써 있죠, 그쵸? 철심이 밑으로 지나가는 경우에는 이 밑에가 철심이 들려 올라오면서 이 보강판을 건드리지 않도록 밑을 좀 더 파줘야 돼요, 이렇게. 그쵸? 반대로 철심이 위로 지나가는 경우는 이쪽을 좀 더 파줘야 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기판을 꼭 확인하셔서 철심이 위로 지나가는지 아래로 지나가는지 그걸 꼭 무조건 봐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보강판 말아먹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보강판 홀치수는 이렇게 딴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똑같은 게 그냥 멀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기판에다 대가지고 그리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렇다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한번 그려볼 때가 됐어요. 레이아웃은 이렇게 제가 1x1짜리 네모칸을 그리고요. 여기 뭐 F1, 2, 3, 4자리죠, 그쵸? 여기가 F9, 아이고
F9, 10, 11, 12자리, 그리고 여기가 프린트 스크린, 스크롤락, 그리고 포즈 자리, 그죠? 이때 치수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얘를 1x1로 그렸다는 거, 그죠? 1U짜리 키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칸 건너서 1짜리가 4개가 쭈루룩 있고요. 그리고 0.5칸 걸러서 쭈루룩 있고요. 또 0.5칸 걸러서 쭈루룩 있고요. 여기랑 여기 틈새가 0.25칸이에요. 0.25칸. 그리고 첫 번째 줄 여기 ESC가 있는 이 줄이랑 숫자가 물결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가 쭉 시작하는 이 부분에 이 두 개 틈새도 마찬가지로 0.25입니다. 뭐가요?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판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기판들 대부분은 이 치수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우리가 1x1짜리 네모칸을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인 클러스터 부분은 가로가 이제 15칸이죠. 그쵸?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요건 한번 직접 꼭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쪽 이런 데는 보면은 지금 다 키캡의 사이즈가 1이 아니죠. 그쵸? 이런 데 쪽 보면은 이쪽에는 키캡의 사이즈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1.5짜리 요거 그리시려면 REC 하시고요. 띄고 여기다 놓고 골뱅이 1.5,1 하시면 이런 네모가 나와요. 그쵸? 그거를 무브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뿅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75짜리도 그리고요. 2.25짜리도 그리고요. 모든 사이즈를 다 그리신 다음에 아까 여기 있죠? 이런 거에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배치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면은 1.25, 1.25, 1.25, 6.25 스페이스바 6.25짜리 있죠. 그쵸? 우리 6.25 있고 1.25를 4개 깔면 이렇게 딱 15가 들어맞아요. 그쵸? 이게 일반적인 윈키 배열이고요. 난 윈키 안 할 거야. 이제 이번 강좌는 우리가 윈키 디스로 할 겁니다. 이 윈키 디스로 할 때에는 아까랑 다 똑같은데 위에 하단열이 좀 달라요. 그쵸? 하단열이 1.5, 1, 1.5 그리고 7, 1.5, 1, 1.5 윈키 디스 배열이 되는 거예요. 윈키 디스가 윈키보다 좀 더 까다롭죠. 그쵸? 만드는 게. 그래서 윈키 디스를 보여드리면 윈키는 그냥 그 이빨 부분만 밀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본 강좌에서는 윈키 디스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그 배열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키캡 사이즈들로 배열을 구성한 다음에 걔를 19.05배를 스케일을 시키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사이즈가 이렇게 19.05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들 건데 이게 쭉 아까 있던 거 있죠? 위에 있는 거를 19.05배 확대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옆에다가 괴수가면님의 B87 기판, 제가 이번에 튜토리얼로 본 강좌에서 쓰일 기판인데요. 제가 이 기판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기판을 가져와서 한번 대봅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여기 ESC 부분이 여기죠. 그쵸? ESC의 스위치홀의 센터가 네모칸에 딱 맞으면 어때요? 다들 센터에 잘 있는 것 같아. 잘 맞는 것 같죠? 그죠? 뭔가 빗겨나가는 거 없이. 여기서 주목하실 게 뭐가 있냐면 이 기판이라고 하는 게 설계 기준 라인을 벗어나지 않아요. 좀 더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판이 그래요. 물론 이 A87B 기판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스페이스바 철심이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나온 이 B 기판 있죠? B87 이 기판은 스텝의 철심이 위로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우징 만드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보면 잘 돼 있어요. 그쵸? 설계 기준을 삐져나온 그런 부분이 한 군데도 없구나. 그리고 이 B87 기판은 도면이 공개되어 있어요. 그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USB 끝단이 어디쯤 올 거다 라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일 방향 아까 제가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그쵸? 이 레이아웃 기판에서 스텝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작은 원이 있고요. 큰 원이 있어요. 그쵸? 철심은 큰 원 이쪽으로 이렇게 쓱 지나갑니다. 가로로 이렇게. 그래서 좌십은 철심이 밑으로 지나가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바는 철심이 위로 지나가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50은 스페이스가 밑으로 지나가네. 엔터키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거예요. 요거 얘랑 얘. 엔터키는 철심이 위로 지나가네. 그리고 백스페이스는 철심이 아래로 지나가네. 이렇게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막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한번 보강판 그리실 때만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그때 한번 챙겨보시라 라는 게 제 당부의 말씀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이걸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보강판 이 연결되는 부위를 2단계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강판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딱 위로 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거 딱 위에 여기 있도록 하고, 이 바로 위에 보강판 여기 체결 볼트 홀이죠. 그쵸? 볼트 체결 홀 여기 있도록 하고, 얘도 여기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치수를 봤을 때 이 라인은요, 이 설계 기준으로부터 4.5m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아까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제가 설계 기준을 이 하늘색으로 해놨죠. 그쵸? 하늘색 설계 기준이고, 하늘색에서 0.5만큼 더 떨어진 바깥으로 0.5만큼 오프셋 시킨 거에로부터 4mm 떨어진 데입니다. 이 0.5는 왜 띄웠냐면요, 우리 아까 하우징 파는 게, 그죠? 이 상판 여기 홀 내는 게 아까 보셨다시피 그 인코너 레디우스 때문에 0.5만큼 뗀 다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R2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걸 한번 그려놔 본 거예요. 이렇게 0.5 떨어져 있는 걸로. 그래서 거기서 4mm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냥 편하라고 얘랑 정확히 위에 있는 데다가 볼트홀을 만들어야지, 얘랑 정확히 위에 있는 데다가 만들어야지, 얘도 그래야지 라고 하신 다음에 이 밑에도 나란하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보강판 이렇게 잡아주는 게 한 4포인트 정도 되죠. 그쵸? 위에 넷, 아래에 넷. 그런데 저는 그냥 강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거 사실 이 상태로도 별 문제 없을 거예요. 하여튼 위에 셋, 아래 셋 정도로 해서, 많이 그리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정도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설계 기준으로부터 4.5mm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 거기 좀 중요해요. 너무 가까우면은 이 볼트 대가리가 막 기판할 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5 정도면 괜찮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저거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작업한 게 뭐냐면, 보강판의 외형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R3짜리 주고 60도로 이렇게 뻗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준 겁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이 고리 모양 있죠? 이런 고리 모양이라든지 홀 위치를 결정하셔가지고 저처럼 그려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하여튼간에 이 홀은요, 제가 그냥 3mm로 그려놨어요. 우리 M3 볼트 쓸 거잖아요. M3 볼트가 정확히 3mm는 아닌데 실제로는 직경이 3mm보다 살짝 모자랄 거거든요. 일단 뭐 3mm를 그냥 대충 그려놨고, 보강판 그리실 때는 아마 여기를 이제 한 3.2mm 정도 키우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다이아미터는 3mm죠. 그쵸? 어쨌든 동심이 되도록 이렇게 R3짜리 호 긋고 60도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러프하게만 그려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하늘색 라인이 설계 기준이고, 이 0.5 떨어져 있는 거는 상판에서의 그 홀이 뚫리는 그 부분이라 그랬죠. 그쵸? 그 라인, 그 가공 벽면, 이 위치하는 라인이 요 라인이 될 거고, 보강판은 얘보다 살짝 좀 더, 한 번 더 오프셋을 0.5로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오프셋을 0.5로 해주시면 이렇게 될 건데,
왜 그러냐면 그 보강판 끝자락 엣지가 여기서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뭐야 벽면 안쪽으로 해서 끝나게 되면 이 작은 틈새로 기판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좀 허접해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상단면 이 벽면보다 좀 더 바깥쪽으로 해서 보강판이 살짝 좀 더 사이즈가 크게끔 뚫려 있는 홀보다는 밑에 깔려 있는 보강판이 살짝 더 크게끔 그려주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일단 이것도 보면은 설계 기준으로부터는 그러니까는 1mm 정도 이렇게 오프셋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라인이 제가 보강판 이 라인이 이제 보강판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될 거예요. 전체적인 외곽선, 외곽선이 될 거고 설계 기준보다 1mm 오프셋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6군데 제가 아까 정해뒀던 군데 그렸고 보면 지금 보면은 다른 세 곳이 또 있어요. 그죠? 요 세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는 하우징이 상판 하판 나눠져 있으니까 그 상판과 하판을 결합할 때 쓰이는 볼트홀의 위치를 제가 마음대로 정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원하시는 대로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체결하면 더 안정적일까? 저는 본인의 고민 끝에 나오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위쪽은 아이고 여기 아닌데 설계 기준으로부터 가야 되는데 뭐 설계 기준으로부터 7.5mm 떨어져 있는 여기랑 이쪽도 설계 기준으로부터 이거 뭐야 왜 이래 설계 기준으로부터 7.5mm 떨어져 있는 여기랑 그쵸? 그 다음에 이 홀 이게 몇 번이야? F56이네요. F6의 정 위에 있는 F5 딱 요 라인 위에 있는 여기 이 라인에다가 체결 포인트를 만들겠다라고 정해준 겁니다. 반면 밑에는요 설계 기준으로부터 19.05 들어와서 뭐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사실 그냥 익숙한 숫자니까 써봤어요. 19.05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똑같이 이거랑 같은 라인에 있는 여기에 또 체결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 여기도 이 설계 기준으로부터 19.05 들어온 여기에 내가 체결 포인트를 만들겠다. 상판과 하판 하우징이 조립되는 부분을 저렇게 하겠다 라고 정해준 겁니다. 왜 여기는 7.5고 여기는 19.5냐 라고 했을 때 전 여기 안쪽에 이제 좀 더 이 부분에 범폰 달 거거든요. 범폰이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한번 위치를 피해 본 거예요. 원래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그죠? 범폰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안쪽을 피했습니다. 그쵸? 범폰이 있으니까 이렇게 피했어요. 이렇게까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요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겠냐고 했다면은 상식과 계획이었죠. 그쵸? 그래서 저렇게 생긴 하우징을 만들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치수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설계 기준이란 용어를 제가 처음 도입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뭐다 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설계 기준 내에서 키캡은 0.5 안쪽으로 오프셋이고 하우징이 자리를 뚫는 그거는 바깥쪽으로 0.5 오프셋 한 다음에 그만큼만 드러내면 되겠다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계획은 뭐였냐면은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이 보강판의 형상 이 고리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다가 처리할 것인지 등등을 지금 결정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 보강판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